progress. 네, 2023년 8월 24일 앉아서 돈 벌자 사기님들 2회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는 말씀을 안 드려도 긍정은 1번이고 부정은 2번입니다. 답변을 빨리빨리 주셔야 제가 강의하는 데 좀 힘이 날 것 같고요. 네.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스토리하고 릴스를 제작을 할 겁니다. 네, 대표님 힘내서 할게요. 자, 그리고 해시태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거기까지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한진 대표님.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하나를 만들다가 제가 못 만들었는데 결국은 제가 이 줌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제가 오기로 해가지고 그 계정을 만들었어요, 대표님들. 그래서 이게 PC에서 만들다가 행여나 오픈 프록시 오류가 나더라도 이걸 포기하지 말고 계속 진행을 하면 이게 되는구나라고 어제 제가 좀 느꼈습니다, 대표님들. 그래서 어제 제가 만들었던 게 보시면 제가 제 계정에 어제 넣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자랑도 아니지만 자 이게 보시면 어제 제가 여기에 이거죠. MONJ 23년도 08월 23일 이거 이걸 어제 만들다가 실패했는데 이거를 계속 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PC에서 이거를 작업을 할 때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동의까지 해가지고 그 누르게 되면 이제 오픈 프록시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안 된다라고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냥 계속 다음을 눌러가지고 넘어갔어요. 넘어갔더니 맨 마지막에는 이게 맨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선 이제 맨 마지막에 나중에 다시 시도하세요까지 나왔어요. 오류가. 근데 거기에서도 제가 더 나아가지고 제가 만든 걸 가지고 로그인을 시켰더니 바로 일시 차단 정지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일시 차단은 뭔가 옵션 조건만 맞으면 바로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이메일 주소하고 핸드폰 주소를 넣어가지고 인증을 받으니까 이게 바로 풀어주더라고요. 대표님들. 어, 이해되셨죠? 그래서 계정을 만들 때 PC에서 계정을 만들 때 오픈 프로슈가 나왔습니다라고 하셔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면 계정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그 계정이 아주 뭐 팔팔해요. 보니까 제가 한번 계정을 만들어서 제 영업사원이니까 몇 가지를 넣어놨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세 개를 포스팅해서 올려놨고 프로필 편집도 다 넣어놨고 사진도 넣어놨습니다. 완벽하죠? 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냥 묵혀둘 겁니다. 나중에 써먹을 때까지.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미 지금 10개가 다 꽉 찼어요. 저는.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한 두세 개를 로그아웃 시킬 거예요. 만든 지가 오래된 것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어, 로그아웃 시키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를 더 로그아웃을 시킬 겁니다. 강다연 너도 로그아웃 설정해서 로그아웃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에 슬롯이 두 개가 비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니까 두 개가 비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너는 또 계정 추가해가지고 또 새 계정을 만들 거예요. 대표님들. 어.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한 핸드폰에서 뭐 10개가 아니라 뭐 100개, 200개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겠죠, 대표님들. 이런 어떤 그 만드는 방법들을 계속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꾸준하게 1000개가 될 때까지 만들어 놓으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대표님들. 네. 네, 그렇죠. 로그아웃 하신 거는 따로 텍스트에다가 그냥 메모장에다 적어 놓으세요. 대표님. 어, 인스타그램 계정하고 비번만 적어 놓으시고 이거를 생성한 날짜까지 적어 놓으면 더 좋겠죠. 근데 비번하고 계정만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그걸 가지고 또 로그인 해가지고 쓰면 되는 거니까. PC에서 쓰든 뭐 핸드폰에서 쓰든 어디에서 쓰든 계정하고 비번만 있으면 내 폰 아니라 다른 사람 폰에서도 쓸 수가 있으니까. 네. 이해되셨죠? 이정희 대표님?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쭉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이제 스토리, 릴스 하는 거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스토리는 제가 특강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계정을 활성화시키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 스토리는 우리가 만들었던 이 피드하고 다른 지면에 노출이 된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스토리는 저희가 어디에 노출이 되는가 보면은 자, 이게 참 연결이 되니까 참 좋다. 여기에 노출이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 스토리를 만들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홈으로 가볼까요? 홈으로 가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스토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 계정에 들어왔을 때 바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죠. 그러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내 계정에 방문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내 스토리가 나와 친구로 맺은 사람들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표시가 돼요. 빨간색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빨간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만든 스토리를 보게 됨으로써 내 계정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죠. 스토리를 잘 만들어 놓으시면.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매일매일 꾸준하게 올리시면 내 계정으로 유입 광고를 하는 같은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막 잘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올리는 습관부터 먼저 들이셔야 돼요. 네. 내 공판에서 인수가 됩니다. 박세현 대표님. 와이파이만 되면 되잖아요. 공포는 모바일 네트워크가 안 되는 거지 와이파이는 공포뉴도 다 되거든요. 거기에 인스타그램 깔아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대표님.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릴스를 만드는데 이거는 인스타그램에서 제공해진 어떤 가이드예요. 릴스를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라고 지금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만드시고 뭐 의미가 있는 그다음에 문화적 관련이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연관 지어 가지고 릴스를 만들어라. 그리고 뭐 재미있고 이해가 쉽도록 그리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가이드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이 한 시간의 20% 정도를 릴스를 보는데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 틱톡이나 유튜브의 쇼츠나 이런 것들과 버금가도록 릴스가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또 인스타그램에서는 릴스를 올리면 이 릴스를 될 수 있으면 많이 노출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잘 만들던 못 만들던 계속 릴스를 만들어서 올리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릴스를 첫째 재미있게 만들어라. 누가 봐도 재미있게 만들어라. 이런 것들이죠. 소리를 켠 상태에서 영상을 찍고 그다음에
시각 효과로 뭐 시선을 사로잡아라. 뭐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해라. 이런 것들은 솔직히 어느 정도 좀 크리에이터나 동영상을 아주 잘 만드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못 만듭니다. 그렇죠, 대표님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상을 찍어 가지고 뭐 그 영상에다가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뭐 텍스트 자료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효과를 좀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릴스를 만들어 가지고 올리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 만들려고 하시면 평생 못 올리세요. 대표님들 이해되셨죠? 그냥 영상을 5초짜리, 10초짜리를 막 돌아다니면서 찍으셔가지고 그걸 그냥 올리는 거예요. 릴스로. 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이제 손에 있고 기능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때 가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러기 전까지는 아, 이렇게 만들어야 되구나 라는 것들만 좀 이해만 좀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스토리를 적절하게 만들어서 공감을 할 수 있게 만들어라 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뭐 지금 스쿼트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뭐 하다가 어떤 에피소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누가 봐도 아 공감이 되게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으라고 지금 인스타그램 측에서는 저희들한테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라. 그리고 우리가 늘 봤던 익숙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전달을 해라. 그래서 잘 만드는 사람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기능들도 제공해 주고는 있습니다. 대표님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머릿속으로는 담고 계시고 행동으로는 그냥 막 찍어서 올리세요. 대표님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해시태그를 운영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해시태그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배웠던 분들도 이 개념을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나를 알리는 해시태그가 있고 내가 찾아가는 해시태그가 있고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해시태그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식대로 생성을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전략적인 해시태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뭐 주제라든가 업종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맞춰 가지고 적절하게 단어들을 조합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명사 하나만 썼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라는 단어를 하나를 썼다고 봤을 때, 이거는 너무나 경쟁력이 많은 그러한 해시태그가 됩니다. 한번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직접적으로. 자, 우리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를 한번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가지고 둘러보기를 들어가 가지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이어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다이어트라고 검색을 하면 자, 여기에 보시면 결과 모두 보기를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이제 태그로 검색할 거니까 태그를 누릅니다. 그러면 쭉 내려보시면 지금 다이어트 식단, 다이어트 쭉쭉쭉 나와 있죠. 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다이어트라고 쭉 내려보셔가지고 보시면 다이어트라고만 지금 돼 있는 단어는 없죠. 가만히 보시면 그러죠. 다이어트하고 무언가 플러스 돼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다이어트라고 된 단어만으로는 우리는 해시태그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안 나오는 걸 보면. 뭔가 인스타그램 측에서 그거를 막아놨든지 아마 그랬을 확률이 많아요. 대표님들. 그래서 다이어트 플러스 식단을 쓰시든지 다이어트 도시락을 쓰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드셔야 됩니다. 다이어트로만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해시태그를 쓰기 전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뭐 다이어트 식단, 다이어트 추천 이런 식으로 보니까 다이어트 식단은 지금 게시물이 650만 개 정도가 올라와 있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650만 개면 굉장히 센 어떤 블로그로 보면 키워드예요. 센 키워드. 그래서 이걸 써가지고는 우리가 올린 게시물이 노출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게시물이 만 개 이하인 것들을 찾아내십시오. 해시태그를 대표님들 쭉 보시면 대부분 다이어트로 시작하는 게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다이어트 약이 한 9만 개 정도 되고 다이어트 맛집이 한 7만 개 정도 되는데 이것도 좀 센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다이어트 C는 지금 2만 8천 개 정도 되네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차라리 쓰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게시물을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게시물이 약 조금씩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다이어트 저녁은 한 2만 개 정도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게시물을 올릴 때 찾아가지고 써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이 내 게시물이 조금씩 조금씩 노출이 될 확률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 여기가 네가 만약에 지금 인스타그램을 처음 계정을 생성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계정이면 이것보다도 더 작은 것들을 만드세요. 차라리. 여기다가 뭐 다이어트 점심 저녁을 나누지 말고 다이어트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질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다이어트 점심 저녁 자 이런 식으로 해봤더니 지금 100개 미만이라고 나오죠. 차라리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써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예를 들면 경쟁을 해가지고 인기 게시물에 계속 노출이 되는 빈도가 많아지면 그러면 다른 어떤 좀 중형 태그를 썼을 때 내가 인기 게시물에 나올 확률이 점점 더 많아져요. 지금 다이어트 점심 저녁까지 써가지고 올린 태그가 지금 보니까 없죠. 그러면 이 다이어트 점심 저녁은 내가 개발해낸 태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게시물을 계속 올려가지고 이 태그를 키우는 거죠, 점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이어트 점심을 검색했는데도 다이어트 점심 저녁이 나올 수 있도록. 이해되시나요, 대표님들? 어. 누군가가 다이어트 점심을 여기에서 검색을 했는데 다이어트 점심 밑에 다이어트 점심 저녁도 나오는 거죠. 왜? 그만큼 많은 게시물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이 다이어트 점심 저녁은 있는데 다이어트 밑에 보니까 다이어트 점심 저녁도 있네. 눌러보면 이제 내 거 게시물만 쫙 나오게 되겠죠. 이것들을 대표님들이 하는 사업에 응용을 해가지고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해시태그 발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다이어트 하자 밑에 다이어트 하자 구요라고 있으면 다이어트 하자는 9만 개인데 다이어트 하자 구요가 약 9만 개 정도를 내가 게시물을 올려놓으면 이 밑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자 구요를 눌렀더니 내 것만 그냥 쫙 나오는 거죠. 내 상품만, 내 제품만, 내가 올린 게시물만. 그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내 계정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해시태그를 발굴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대표님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발굴을 해내는데 이러한 것들을 공식 삼아 가지고 한번 응용을 해보라는 거죠. 다이어트만 쓰지 말고 앞에 시즌을 붙여가지고 여름 다이어트 또는 지역을 붙여가지고 뭐 강남 다이어트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뭐 강남 맛집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름 다이어트를 했더니 이게 또 게시물이 경쟁력이 심하네. 그러면 하나를 더 앞에 붙이는 거죠. 여기에다.
그런 식으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 밑에 같이 지역, 시즌, 형용사, 명사, 수식어를 다 한 번에 넣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점점 경쟁력은 낮아지면서 예를 들면은 게시물이 1,000개 정도 올라와 있는 곳에서 내가 1,000개 중에 가장 먼저 뜨게 되면 그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탑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탑을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 인스타그램이 좀 더 많은 곳에 내 게시물을 노출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해줍니다. 그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경쟁력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해시태그들을 발굴을 하셔라 라는 거죠. 그런데 아주 뭐 의미 없는 것들을 찾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아까 같이 검색을 해가지고 그 검색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단어들을 넣어가지고 하나 더 넣어가지고 만들어 한번 보는 거죠. 대표님들. 그래서 하나를 더 해볼까요? 여기에서 뭐 화장품, 화장품을 눌러봤더니 여기서 한번 봤더니 화장품으로 검색을 했더니 지금 여기 보시면 태그를 봐야 되겠죠. 화장품으로는 314만 개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가장 센 키워드네요. 이게 보니까. 근데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점 이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보시면 화장품 추천, 화장품 파우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떨어지죠. 그래서 화장품 스타그램도 48만이나 되니까 이것도 좀 많은 건데 아래로 내려보시면 이제 뭐 화장품 정리 14,000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떨어집니다. 그리고 화장품 샘플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점점 더 떨어지죠. 이제 화장품 용기 5천, 협찬 만천 이런 키워드들을 잡아가지고 이것들 중에서 탑이 올라올 수 있도록 게시물을 계속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이 필요한 사람이 화장품 용기를 쳤을 때 내 게시물이 맨 위에 나올 수 있도록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점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 제가 이제 내일 제공해 드릴 텐데 그런 걸 가지고 계속 포스팅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식의 검색을 했을 때 노출이 될 확률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대표님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게시물을 올릴 때 그냥 해시태그를 쓰지 마시고 한 번쯤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 태그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그중에 내가 경쟁을 해볼 만한 그러한 게시물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태그를 내 게시물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계정을 키워나가십시오. 한 번에 나는 지금 내가 팔로워도 몇 명이 되지도 않는데 이런 화장품 같은 이런 대형 태그를 써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통 한 게시물이 한 300만 개 정도가 되면 거의 한 1, 2분에 한 번꼴로 새로운 게시물이 막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화장품이라는 태그를 써가지고 게시물을 하나 올려놨어요. 그럼 이게 10분만 지나면 저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화장품을 검색했을 때 내 제품이 안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대표님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자, 이해됐으면 1번, 빨리빨리. 안 되면 2번. 네. 자, 16개가 올라와야 됩니다, 대표님들. 네, 빨리빨리. 자, 이해가 되셨으면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표님들이 게시물을 올릴 때 꼭 이러한 방법들을 동원하셔가지고 해시태그를 쓰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이렇게 인스타그램 계정들을 한번 봐드릴 수도 있을 텐데 그때 봤는데 어떤 대표님은 지금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팔고 있는데 내가 게시물을 올릴 때 다른 막 태그를 쓰고 있어. 예를 들면 뭐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대표님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써주십사 반드시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이제 신조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때 MZ 세대들이 주로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 뭐 알싸, 뭐 얄싸, 막 이런
신조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 번쯤은 같이 써주셔도 좋습니다. 그거는 시대의 어떤 흐름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 계정으로 유입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근데 신조어도 한 번쯤은 써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같이 타고 가는 전략이니까. 그래서 제가 게시물을 올릴 때 될 수 있으면 한 6개 정도의 태그를 써가지고 제가 올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6개 중에 대형 한 개, 아까 같이 이렇게 화장품 대형 한 개, 그다음에 중형 한 두 개, 한 이 정도 되는 것들, 한 10만 정도, 이 정도 되는 것들, 10에서 20만 원, 20만 정도 되는 것들, 이런 거 두 개, 나머지 세 개는 아까 같이 5천 개 미만짜리. 그거를 해가지고 비율을 맞춰가지고 한번 올려보세요. 어쨌든 그런 전략을 짜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검색을 위해서 해시태그는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면 보다 더 전략적인 태그 발굴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내 고객이 누구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잠재 고객을 발굴하러 다니는 겁니다. 내 게시물에 해시태그를 쓰는 게 아니라 내 고객을 발굴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썼던 태그하고는 전혀 반대의 태그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먼저 내 고객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고객의 잠재 고객의 나이라든가 성별, 지역, 관심사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노트를 해보는 겁니다. 내 제품을 살 수 있는 나이 또래, 그다음에 누가 더 남자가 많이 살지, 여자가 많이 살지, 그다음에 뭐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이런 것들을 쭉 해보셔 가지고 이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새로운 해시태그를 발굴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 20살이라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지금 세 개의 해시태그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99년생이 20살 예를 들어서 뭐 그리고 20살의 여자, 20살의 남자 뭐 이런 식으로 광주 20살 여자 이렇게 해도 되고 지역을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시태그를 발굴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굴을 해낸 해시태그로 우리가 검색을 해서 누군가를 하나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좋아요, 댓글, 뭐 선팔 이것들을 해 주러 다니겠죠.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저는 이제 제 고객을 찾으러 갈 겁니다. 근데 제 고객이 예를 들면은 젊은 여자예요. 젊은 여자 이제 막 직장을 들어간 그러한 그래서 어, 20대 20대 여성 자 이걸로 해가지고 저는 한번 검색을 해볼 겁니다. 20대 여성 해가지고 해시태그로 가가지고 한번 봐볼게요. 20대 여성으로 해가지고 지금 쭉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저는 20대 여성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중에서 어, 지금 인기 게시물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을 예를 들면 뽑아가지고 나는 이분을 딱 봤더니 뭐 협찬 받고 쭉 하는 거 보니까 이분 인스타그램 가지고 뭘 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분한테 저는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팔로우 신청도 한번 해줄 거예요. 우리 한번 친구 해가지고 잘 해봅시다. 라는 거죠. 그리고 뭐 댓글도 달아주고, 여기,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댓글도 한번 남겨줘. 자, 이런 식으로 하루에 두세 시간을 하고 다니셔야 내 친구도 늘어나고 내 계정도 늘어나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안 하면 그 누구도 내 계정에 들어와서 먼저 친구 신청은 안 해줍니다. 왜?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니까.
그죠? 우리는 뭐 영화 배우도 아니고, 뭐 가수도 아니고, 뭐 아이돌도 아니고, 유명한 뭐 스포츠 선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누군가도 몰라줍니다. 내 친구들 아니면.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나는 인스타그램을 키우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제가 했듯이 다른 사람들을 막 찾아가지고 또 이 중에 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봐가지고 선택을 해가지고 팔로우도 눌러줘야 되고 댓글도 뭐 달아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아니면 하루에 막 두세 시간.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르바이트생 써가지고 너 하루에 3시간만 이것만 하고 다녀. 이렇게 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키우기 위해서. 한번 대표님들도 이런 거 한번 해보시지 않았나요? 인스타그램 키우려고 노력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대표님들? 어, 해봤다 1번, 안 해봤다 2번? 안 해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인스타그램을 좀이라도 키우려고 하신 분들은 반드시 제가 아까 했던 것들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2번을 누르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을 지금 안 해보신 분들이야. 네. 키우려고 노력을 안 해보셨거나, 아예 인스타그램을 안 해보셨거나. 근데 인스타그램을 키우려면 아까 같이 열심히 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20대 여성도 들어가 봤다가 20대 여성으로 해가지고도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또 마음에 드는 분들, 어? 일반, 이게 판매자가 아니라 일반 개인이 올린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진들을 딱 이렇게 찾아가지고 보면 지금 다 사진들이 예쁘게 잘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다 지금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야. 내가 딱 봤을 때. 그죠? 대표님이 봐도 다 이쁘게 잘 꾸며 올리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팔로우 눌러주고 같이, 같이 팔로우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내 계정을 키우셔야 돼. 그럴 때 쓰는 게 이런 식으로 잠재 고객 발굴해가지고 태그를 발굴해서 이 태그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여기서 검색해가지고 나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아요, 댓글, 선파를 눌러주고 다닌다. 그래야 내 계정이 클 수 있다. 근데 대표님들이 이거를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른 일 하기도 바쁘신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대표님들 도와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표님들 하실 일은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만 잘 발굴해 내시면 됩니다. 대표님들 아셨죠? 자, 아셨으면 1번, 모르겠다 2번. 자, 어, 1번이 15개가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대표님들. 네. 그래서 대표님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일이라든가 내가 꿈꾸었던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계된 해시태그만 잘 발굴을 해내 가지고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꼼꼼하게 몇 개 정도 100개 이내 60개에서 한 100개 사이 어, 이런 것들 그냥 쭉 단어로만 쓰셔도 돼요. 단어로 쭉 써 보셔가지고 이 단어들과 단어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시는 거죠. 네. 그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조합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단어를 우리가 검색을 해봤을 때 몇 개 정도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지. 그래서 이게 한 5천 개 미만이다. 그러면 이것들은 내가 써가지고 반드시 인기 게시물이 올라가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만 계속해서 발굴을 해내는 작업들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대표님들. 그래서 이제 해시태그까지 우리가 다 배웠어요. 다 배우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제는 게시물을 올려봤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한번 스토리를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스토리를 제작을 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안 해보신 분도 계실 테니 일단 먼저 저희가 핸드폰을 가지고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도 지금 핸드폰을 옆에 두시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게요. 자, 인스타그램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아래에 보이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아래에 보시면 게시물 옆에 스토리라고 있죠? 이거를 스토리를 잡고 왼쪽으로 가볍게 밀어봅니다. 잡고 왼쪽으로 밀어보시면 스토리가 딱 이렇게 선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영상을 직접 찍으셔도 되고 여기에 보시면 내 갤러리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쓰셔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팁. 아이고, 제 얼굴이 나올 뻔했네. 자, 여기에서, 이 하얀색 이게 지금 버튼이거든요. 이게 카메라 버튼. 이거를,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화면 위로 쭉 올리면 줌인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쭉 내리면 줌 아웃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 하얀색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화면 위로 쭉 올려보시면, 자, 여기 화면 잡고 쭉 올려보시면, 자, 줌 효과가 나오죠? 이 상태에서 다시 내리시면 다시 줌 아웃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을 딱 놓으면 이제 영상이 찍힌 거예요.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적절하게 화면을 꾸미는 겁니다. 자, 위에 보시면 AA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뭘 하는 거냐? 글자를 쓰도록 지금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AA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화면 왼쪽에 이런 식으로 바가 생기는데 이게 글자를 키웠다가 줄였다가 하는 거거든요. 맨 위로 해놓고 하면 글자가 아주 큰 글자가 여기에 써지겠죠. 이런 식으로. 큰 글씨가 써지는데 이거를 너무 크니까 줄이고 싶어. 그러면은 잡고 내리면 줄어집니다. 줄였다가 키웠다가 줄였다가 키웠다가 잠깐만요. 저 누군가가 지금 쓰는 게 없는데 그러면 제가 얘기를 자, 이제 안 울리시죠? 대표님. 윤찬준 대표님 이제 괜찮게 들리시죠? 네. 지금 제 핸드폰에 지금 그 볼륨이 켜져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하울링이 생긴 거거든요. 자, 제가 지금 줄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위에 보시면 또 여기에다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배경 색깔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배경 색깔을 주고 여기에 또 나는 이 글자에 대해 효과를 더 주고 싶어. 그러면 이거를 누르시면 글자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글자 색깔을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이제 색깔들이 쭉 나오죠.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글자 색깔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자를 다 만들었다. 근데 지금 화면 중앙에 있어서 보기 싫어요. 그럼 이거를 잡고 그냥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 AA 옆에 보시면 사람 모양이 있죠? 이모티콘 모양. 이걸 클릭을 하시면 아래에서 이제 뭐가 툭 튀어나오네요. 이게 유저들의 모음인데, 여기에서 적절하게 대표님들이 선택하셔가지고 쓰셔도 됩니다. 이 스토리에다가 뭐 질문을 대표님들이 받을 수도 있고요. 설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이런 새로운 제품이라든가 뭐 자기가 뭔가 이 스토리를 보는 사람들한테 뭔가 설문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거를 클릭하셔가지고 설문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어떤 상품에 대한 설명서다 그러면 이 상품으로 보러 갈 수 있는 링크도 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그 프로필에 보면은 링크를 5개까지 걸 수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스토리별로 링크를 따로 걸어줄 수가 있어요.
참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이것도 얼마 전에 업데이트 될 때 이 링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상품별로, 뭐 사용 설명서별로, 주제별로 따로따로 링크를 다 걸어줄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몇백 개라도 링크를 걸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넣어볼까요, 대표님들? 이걸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소를 넣게 돼 있죠. 우리 한번 만만한 네이버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naver.com. 자, 이렇게 해가지고 완료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링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나는 위로 쭉 올릴 겁니다. 자, 위로 쭉 올리고 이거를 나는 아래로 좀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걸 넣을 수도 있어요. 이 아래로 쭉 이렇게 쭉 올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적절한 이모티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번 하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거를 자 여기에다가 넣어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꾸미시면 되는 거예요. 이 화면에 대한 배경 효과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아래에 보시면 이제 효과를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한번 보시면 효과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효과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효과가. 자, 이거는 눈 내리는 효과.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막눈 내리는 효과가 막 그냥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하셨으면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완료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 점 3개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직접적으로 그리기가 가능해요. 이걸 누르고 자, 저는 화살표를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이 링크를 눌러라 하고 제가 화살표로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완료 버튼을 누르고 자, 됐죠? 어, 이 상태에서 음악도 더 넣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릴스를 만들 때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거를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올릴 거야 하시면 아래에 보시면 박스가 있죠? 다음 박스. 이거를 눌러줍니다. 자, 이거를 눌렀더니 내 스토리에 올릴래? 아니면 친한 친구한테 보낼래? 뭐 메시지로 보낼래?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스토리 한번 올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공유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내 스토리 뭐 이런 거 그냥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놔두시면 돼요. 하고 완료를 눌러주면 자 여기서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빨갛게 표시가 되죠. 이게 스토리가 있구나라는 표시입니다. 대표님들.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아직 안 읽었구나.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대표님들. 이해되셨죠? 우리 한번 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빨간식으로 표시가 돼 있죠. 이것들은 스토리는 있는데 아직 읽은 사람이 없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눌러볼까요? 대표님들? 이걸 한번 눌러볼까요? 자,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대표님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들을 대표님들이 주제와 맞는, 그다음에 어떤 카테고리에 맞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토리를 만드십시오. 스토리를 보고 나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없어집니다. 대표님들. 그렇다고 해서 사라졌냐, 없어졌냐, 그게 아니에요. 또 누르면 또 나옵니다. 단지 그 빨간색 원만 사라졌을 뿐이에요. 이해되셨죠, 대표님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스토리가 만든 게. 그래서 그것들을
안 지워지게 계속해서 간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대표님들, 하이라이트로 만들어가지고 옮겨놔라. 그렇게 제가 대표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죠. 하이라이트를 만들면 이 부분으로 딱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하이라이트로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대표님들. 우선 스토리를 한번 들어갑니다. 눌러가지고. 자, 이 상태에서 아래에 보시면 점 3개 버튼이 있어요. 점 3개 버튼을 누르시면 이거를 어, 저장을 할래, 뭐 하이라이트로 할래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이라이트를 선택을 합니다. 하이라이트를. 그러면 이제 이 스토리를 넣을 하이라이트에 제목을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이라이트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제가 반드시 주제별로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가지고 잘 계획을 해서 얘기를 운영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샘플이니까 여기에 뭐 그냥 테스트라고 테스트라고 넣겠습니다. 하고 추가를 누르면 완료. 자, 완료. 그러면 다 됐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없던 칸이 하나 생겼죠, 여기에. 그리고 제가 아까 만들었던 테스트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스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님들.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 설명서를 대신하든지 아니면은 이벤트 공지를 하시든지 아니면 프로모션을 하는데 알리는 용도로 쓰시든지 그것들은 대표님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지에 따라서 틀리니까 적절하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대표님들이 지우기 전까지는 절대 안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걸 누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대표님들? 뭐 스토리 만드는 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한번 연습 삼아서 꾸준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잠깐 한 5초에서 10초 정도의 영상들을 찍으셔가지고 그거를 계속 스토리로 올리세요. 그러면 이 스토리에 계속해서 쌓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지금 한 개라서 이렇게 한 개만 나오는데 계속 올리시면 여기에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이것들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무조건 시간 나실 때 올리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올리다 보면은 점점 요령이 생기고 그렇게 요령이 생겼을 때 좀 더 예쁘게 만드셔가지고 올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연습 삼아서 올린 것들은 뭐 언제든지 지울 수가 있으니까요, 대표님들. 여기에서 선택하셔가지고 아래에서 보시면 삭제라고 있죠? 그냥 삭제 누르면 뭐 그냥 지워지는 거니까. 자, 대표님들, 잘 만들고 못 만들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처음이니까. 겁먹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조건 그 카메라 들이밀고 동영상 5초 찍어가지고 소리로 계속 올리는 거예요. 아까 같이 뭐 글씨를 넣어도 되고, 화면에다가 효과를 줘도 되고, 그리고 반디아 대표님 같이 어떤 설문을 막 넣어가지고 해보셔도 되고, 안 지워지면 그 그냥 소리를 예를 들면 지우고 다시 만드셔도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꾸 시도를 해보십시오. 아니면 이런 것들이 넣기가 두려우시면 그냥 영상만 찍어가지고 영상만 올리세요. 스토리로 계속.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내가 스토리를 만드는데 요령이 생기면 그때 가서 제대로 카테고리별로 나눠 가지고 운영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거는 주 계정에서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대표님들. 영업사원들한테는 절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 계정으로 운영하고 싶은 계정에다가만 이러한 것들을 접목을 시켜가시고 하셔야 됩니다. 대표님들. 이해되셨죠? 저는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주 계정인데 이게 주 계정인데 여기가 지금 제가 한 15,000명까지 갔었는데
한 2, 3년 관리를 안 했더니 지금 9천 명대로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소개글도 저는 그냥 좀 투박하게 이렇게 해놨죠. 이건 지금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지금 무료로 들었던 그 프로그램들을 제가 판매를 하려고 이런 식으로 써놨거든요. 그리고 상담 전화랑 톡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거 위에 보고 필요하신 카페 사장님들, 그다음에 그 피부 관리 하시는 분들, 타투 하시는 분들, 미용실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요가 학원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헬스, 피트니스 하시는 사장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어, 인스타그램으로 하고 싶은데 이 프로는 얼마예요? 어,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문의가 옵니다. 저는 여기 피드도 그냥 아무렇게나 한번 올려놨어요. 보면은 고양이도 있고 뭐 풍경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이런 사진을 뭐 찍기가 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올려놔요. 저는 이런 것들을 안 올려도 상관이 없는데 최근에 강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지고 올렸어요. 테스트하면서 이것도 그리드 메이커 이용해가지고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네 장으로 나누어 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올린 거죠. 원래는 이게 이렇게 9장이었는데 위에 보시면은 막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올리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올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깨진 거예요. 그래서 올리실 때 세 개 단위로 올리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 개 단위로 올렸으면 여기에는 아마 해바라기 그림이 안 깨지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을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올리시면 돼요. 대표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릴스까지도 오늘 한번 제작 반자 대표님 설문 논제 지우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다시 한번 우리 한 플러스 버튼 누르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에서 스토리로 한번 다시 들어가 가지고요. 자,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제가 이걸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거는 지금 움짤로 제가 지금 찍은 거예요. 대표님들. 아래에 보시면 지금 골프공이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이런 것보다 움짤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움짤 동영상도 아마 대표님들이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만드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움짤. 그러니까 움짤하는 것들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에서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우리 반자 대표님 자, 클릭을 해서 설문을 넣었어요. 자, 설문을 넣었는데 뭔가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이걸 지우려고 하는데 안 지워진다 그러면 이거를 꾹 잡고 계시면 잠깐만 자 일단 완료를 하고 나서 이거를 꾹 누르고 계시면 여기 아래 보시면 휴지통이 생기죠? 자, 이걸 놓으면 없어지고 꾹 누르고 있으면 꾹 누르고 살짝 아래로 내리면 이런 식으로 휴지통이 생깁니다. 대표님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나 다른 효과를 넣는데 지우고 싶으시면 그 효과를 낸 것을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살짝만 아래로 내리시면 휴지통이 보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쭉 끌어다가 놓으시면 지워집니다. 대표님들. 이제 아셨죠? 반야 대표님 지우는 거 아셨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우시면 됩니다. 대표님. 자, 그 다음에 네, 반자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이 릴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대표님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릴스를 왼쪽으로 살포시 끌어줍니다. 그러면 릴스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보이는데, 자, 이게 카메라로 직접 찍으시든지 아니면 기존에 만들었던 게시물을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이 제공하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드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어, 가장 쉬운 건 그냥 대표님들이 카메라로 찍은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제가 아까 잠깐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4초짜리를 한번 만들어 본 거거든요. 이걸 선택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걸 클릭을 하면 이거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죠? 가져와가지고 실행이 되고 있는데
아니요, 대표님, 템플릿은, 제가 그거를,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처음부터 시작. 템플릿을 눌러보시면, 인스타그램에서 제공해주는 템플릿이 쫙 이렇게 나옵니다. 자, 왼쪽으로 한번 이렇게 넘겨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쭉 이렇게 넘겨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템플릿이 있으면, 그거를 템플릿 사용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대표님. 이건 공짜예요, 다. 인스타그램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저한테. 자, 한번 이걸로 가지고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쭉 넘겨보다가, 자, 넘겨보다가, 저는 지금 이게 마음에 들어요, 이 템플릿이. 그러면 이 템플릿 사용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빈 공간이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채워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에다가 나는 이 그림, 그 다음에 계속해서 거기에 넣는 그림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에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채웠잖아요? 이 상태에서 다음을 누릅니다. 그러면 알아서 처리를 해주고 있죠. 대표님들. 자, 이게 끝나면 릴스가 제작이 끝납니다. 대표님. 그래서 잠깐만 처리하는 동안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이게 지금 살짝 큰 거라 처리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끝났죠? 이 상태에서 다음, 다음. 자, 그러면 편집을 쭉 하고 있죠. 이 상태에서 다시 또 편집을 할 수도 있지만 한번 다음을 눌러가지고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이거를 올릴 때 나는 이 커버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바꿀 수도 있어요. 이 커버 수정을 눌러가지고 자, 나는 이 그림을 이걸로 바꿀 거야.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커버가 바뀌었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우리가 게시물 올릴 때 쓰던 것처럼 문구를 입력할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문구는 한 문장만 쓰세요. 한 문장만 보이고 나머지 문장은 이렇게 가려 있거든요. 그리고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될 수 있으면 문구는 짧게 해가지고 여기에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공유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공유하기를 누르면 이제 쭉 아마 이거를 올릴 거예요, 대표님들.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사용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나서 아마 지금 여기 아래 보니까 뭔가 좀 쭉쭉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대표님들. 그래서 아직 안 올라갔을 거예요. 지금 아까 그게 좀 커가지고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한번 봐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올라온 것 같네요. 보니까 한번 이걸 실행을 해볼까요? 자, 자,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자동적으로 들어간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올리셔도 됩니다. 대표님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음악도 들어가 있을 텐데 음악이 릴스를 다시 보기라고 해볼까요? 네, 음악 소리 들리셨죠? 이런 식으로 음악까지도 다 포함돼가지고 자동으로 포함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템플릿을 이용하면 너무 간단하게 이러이러한 효과들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사진들이나 적절한 영상들을 선택해가지고 배치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효과를 바로바로 볼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릴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찍어놨던 이 영상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할게요. 자, 클릭을 해가지고 자, 이거를 가지고 한번 편집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영상 편집이라고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 영상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그러죠? 그래서 자, 이렇게 수정을 누르면 이렇게 노란 바가 나오는데 이 노란 바를 자꾸 옮겨 가지고 이거에 대한 영상에 대한 길이를 줄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노란색 버튼을 잡고 쭉 줄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줄여주시면 여기에 있는 초가 줄었다 늘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어, 길이를 줄였다가 늘렸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아까 2점 몇 초짜리를 저는 1.5초 정도 해가지고 해볼게요. 자, 이 정도만 해가지고 나는 운영을 할 거야.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길이를 맞춰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오디오도 자기가 원하는 걸 넣을 수가 있어요. 음악을. 자, 한번, 비트 있는 음악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비트라고 치시면 여기에 비트와 관련된 것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 방탄소년단 노래도 있네요. 이걸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이것들은 언제든지 무료로 갖다 쓸 수 있습니다. 불타오 불타오는 불 불타오 불타 불타 이 음악에 대한 것도 적절하게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대표님들. 불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악까지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음악도 넣고 지금 영상도 적절하게 지금 척도도 지금 다 해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에 이 영상 뒤에 또 다른 영상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대표님이. 그래서 예를 들면 영상을 제가 짧게 짧게 찍으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초짜리, 5초짜리 이렇게 쭉 찍어가지고 이거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5초짜리를 다시 이런 식으로 2초짜리로 줄여가지고 음악에 맞는 비트가 있을 때마다 영상을 바꾸는 효과를 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비트가 딴딴딴 할 때, 이 딴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영상이 다른 걸로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영상을 짧게 짧게 찍어 가지고 짧게 짧게 찍는 것들이 다 각기 다른 어떤 모션을 취하는 것들을 찍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클립을 계속해서 붙여 이어넣기를 하고 나서 아까 같이 방탄소년단 음악을 보면은 딴딴딴딴딴딴 막 이런 식으로 막 돼요. 그 격렬하게 그럴 때 딴딴딴 할 때 이 영상들이 바뀌면 얼마나 효과가 좋겠어요, 대표님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막 해보라는 거죠. 이거는 뭐 옳고 그름이 없으니까 틀리면 그냥 지워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해보시라는 거죠. 대표님 손에 익을 때까지. 그게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 도전 정신. 저 어제 그 개정 안 되니까 어제 새벽까지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뤄냈잖아요. 대표님들도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기 아까 같이 텍스트도 입력하시고 여기에다가 자, 좀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자, 올려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글을 쓰는 거죠. 자, 조금 늦어지는데 지금 렉이 생겨가지고 보시면 지금 저는 이 글자를 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잘못 써가지고 자, 이거를 불을 쭉 잡고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텍스트를 한번 넣을게요. 여기에 글씨를 크게 해서 여기에 음, 하면 된다. 아싸. 이렇게 저는 썼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맨 위로 이렇게 딱 올려놨습니다. 표처럼 완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스티커도 넣을 수가 있겠죠. 우리 스토리 만들 때처럼. 자, 이거를 넣어볼게요. 스티커를. 여기에다가 아까 스토리 만들 때처럼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네. 여기에서 저는 뭘 넣어볼까요? 한번. 또 하트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거를 저는 아래 부분에다가 이렇게 살펴보시니 가리는 용도로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 나오면 안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해가지고 완료.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이 영상이 어느 시점에 도달했을 때 나와라 라는 것들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잡아 끌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들이 이 글자도 처음에만 보였다가 나중에는 사라지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 꾸밀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스티커도 넣고 텍스트도 넣고 여기에 보시면 효과도 아까 같이 화면에 대한 효과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보는 거죠. 자, 보시면 화면 된다도 나왔다가 사라지고 이것도 글씨가 사라지면서 하트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대표님들이 꾸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손에 익도록 만들어 보시면 나중에는 이것보다 더 훌륭한 그러한 릴스를 만드실 수가 있겠죠, 대표님. 그래서 반드시 시간 나실 때마다 영상 그냥 5초짜리 그냥 막 차 타고 가다가도 찍고, 운전하다가도 찍고, 거리 가다가도 찍고, 밥 먹다가도 찍고, 이렇게 5초, 5초, 5초 찍어가지고 쭉 클립 추가도 한번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사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들 추 계정에다가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잘 만들어지겠다 싶을 때, 기존에 만든 건 지워버리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만들었다 하시면 화살표를 눌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 자, 하면 하면 되네요. 라고 일단 썼습니다. 네, 하면 되네요. 자, 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냥 그 릴스의 공유 중이라고 나오죠. 쭉 이제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갔네요. 이제 이게 어,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표님들. 어, 방탄소년단 음악을 썼고 여기에 문구가 나오고 이게 한 줄밖에 표시가 안 돼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될수 있으면 한 문장만 쓰라고 그랬던 거고요. 이게 두 문장 세 문장이 되면 옆에 더보기가 나와서 그걸 눌러야 됩니다. 대표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려주세요. 자, 하면 된다. 계속 하면 된다. 자, 그래서 한번 제 계정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올린 릴스가 여기에 딱 표시가 되어 있고 자 여기에도 나옵니다. 여기에는 릴스만 나오게 돼 있어요. 대표님들. 그리고 내 피드에도 릴스가 표시는 됩니다. 그래서 릴스에 있는 거를 한번 눌러보면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음악을 한번 켜볼까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음악이 제가 음악을 키면은 목소리가 하우링이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좀 꺼냈는데 음, 그러면 아까 제가 좋아요 하나를 눌러줬던 거고 지금 보세요.
음악 소리가 지금 안 들리네요. 제가 지금 줄여놨더니. 자, 이거는 지금 뭐 대표님들이 한번 시범 삼아 해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한번 올려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릴스까지 우리가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메뉴에 템플릿이 보이게 하는 방법,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이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데요, 대표님. 카메라와 인식 저장만 보이시면 혹시 인스타그램이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한번 가보셔가지고 인스타그램이 업데이트가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표님. 네. 그러니까 따로 보이게 하는 방법 이런 건 없거든요. 그냥 저희가 들어가가지고 릴스를 가보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게. 네. 이 부분이 지금 안 보이신다는 게 지금 인스타그램이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혹시 뭐 아이폰이나 이런 건 아니시죠, 대표님? 임찬규 대표님? 네. 혹시 아이폰은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몰라가지고 지금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 폰이니까 네. 그리드 메이커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거 한번 제가 한번 알려드릴까요? 일단, 일단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릴스까지 했잖아요. 근데 릴스를 만드는 방법이 좀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설명해 드리고 그리드 메이크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대표님.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릴스만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걸 누르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릴스만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점 3개 버튼 있죠. 이 점 3개 버튼을 가볍게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리믹스하고 퀴큰스라고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는 이 릴스를 만든 사람이 내 릴스를 가져다가 다른 사람이 써도 된다라고 지금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리믹스는 지금 이 만든 릴스에다가 내가 필요한 것들을 더 넣어가지고 새로 믹스를 해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리믹스를 누릅니다. 그러면 릴스를 쭉 읽어갖고 오죠. 읽어갖고 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릴스를 읽어갖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제가 좀 큰 릴스를 한번 선택한 모양이네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렇게 쭉 읽어갖고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내가 필요한 스티커라든가 내가 필요한 문구들을 써 넣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대표님들? 자, 여기에 뭐 동영상 편지 누릅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적절한 적절한 위치를 선택을 해서 멈춰놓고 여기에다가 스티커를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에다가 하트, 아니 눈물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너희들이 경제를 이렇게 말아먹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해가지고 완료.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그냥 보기만 혀라고 돼 있네요. 자, 여기에다가 저는 잠깐만요. 편집이 풀려버렸네요. 자, 여기에다가 저는 다른 것들을 한번 또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에다가 스티커를 하나를 더 뽑아가지고 이번에는 참 잘했어요. 라고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쭉쭉쭉쭉 내가 원하는 데에다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처음에 나오고 사라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사라지면 밑에 있는 친구가 나오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절하게 수정을 해가지고 끝났으면 이거를 다시 올리는 거죠. 다시
이런 문구는 안 쓰셔도 됩니다. 다시 올립니다 해가지고 공유하기를 누르면 마치 내가 만든 것처럼 해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대표님들 쭉 보고 계시면 자, 쭉쭉쭉 나오고 보시면 이게 굉장히 긴 거였네요. 보니까 음, 짧은 거를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리믹스를 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넣어가지고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대표님들. 그래서 리믹스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직 지금 아직 안 올라온 것 같네요. 지금 아직 여기 표시가 안 되는 걸 보니까 지금 아마 공유를 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된다는 걸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또 시퀀스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제가 만들어서 올리는 건지 이거 이게 아니군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올린 거. 우리가 만든 건 아직 안 된 것 같네요. 보니까. 자, 그러면 좀 짧은 걸 한번 선택을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좀 기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한번 해볼까요? 이거 사진만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걸 누릅니다. 그다음에 옆에 있는 퀴컨스를 누릅니다. 이 퀴컨스는 무슨 의미냐면은 다른 사람이 만든 이 릴스에 맨 뒤에 내가 만든 릴스를 첨부를 해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대표님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시퀀스를 누릅니다. 아, 이제 올라왔네요. 아까 보니까. 자, 자, 이 상태에서 이게 끝나면 자, 다음을 누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만든 걸 누릅니다. 그리고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까 다른 사람이 만드는 거에 내가 만든 것들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지금 선택이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네, 제대로 된 것 같네요. 이거 뒤에 이게 끝나면 아까 제가 찍었던 영상이 나올 겁니다.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첨가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만든 릴스에다가 내가 만든 릴스를 살짝 붙여가지고 다시 올리는 거죠. 대표님들. 그래서 잘 만든 사람의 덕을 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님들. 이해하셨나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그래서 리믹스하고 시퀀스라는 것들도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면 대표님들이 릴스를 운영하거나 아 제가 아까 만든 거 지금 여기 나오죠? 우리가 아까 리믹스 했던 거 눈물을 막 흘리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좋아요 막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믹스 해가지고 올렸던 거 보셨죠? 그리고 이거는 시퀀서 다른 사람이 만든 게시물에다가 내 거를 첨부해가지고 올린 거. 이 두 가지 기능만 좀 적절하게 사용하셔도 훨씬 많은 유입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대표님들. 그래서 꼭 한 번쯤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참 재밌는 기능 아닙니까? 다른 사람 거에다 댓글을 살포시 띄워가지고 이렇게 올린다는 거.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된다는 거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인스타그램 중에서 스토리 만드는 거, 그다음에 하이라이트 만드는 거, 그다음에 해시태그 작성하는 것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리믹스를 한 번만 더 해드릴까요? 네, 네 그럴게요. 뭐
자, 다 완료가 됐고 지금 다 올라갔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만들었던 거니까 한번 볼까요? 잘 만들었는지. 네,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게 지나면 이게 없어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와 좋아요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리믹스인데요. 자, 여기에 있는 릴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릴스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들을 쭉 한번 봅니다. 그래서 내 주제와 좀 맞는 또는 어떤 내가 뭐 하고 있는 그런 일하고 맞는 어떤 릴스가 올라와 있으면 그것들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보시면 여기 점 3개 버튼 있죠? 점 3개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여기에는 리믹스를 선택을 합니다. 리믹스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그 릴스를 쭉 읽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동영상 편집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을 이 부분을 딱 클릭을 하면 딱 멈추잖아요. 이 상태에서 내가 이 길이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 노란색 부분을 자꾸 움직이시면 그러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어느 부분에다가 내가 원하는 효과를 줄지를 맞춰 놓고 나서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텍스트를 넣을래, 스티커를 넣을래, 뭐 효과를 줄래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대표님. 그래서 한번 여기에다가 스티커를 선택하셔가지고 직접적으로 한번 뭐 시간을 한번 줘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완료. 그러면 이 시간이 되면 이게 탁 나타나겠죠. 근데 이게 나타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여기에 여기까지 오면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자꾸 쭉 꾸짖고 오는 거죠. 이거를 여기에 맞춰 가지고 딱 여기까지만 오면은 없어지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걸 또 놓고 싶으면 적절하게 또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어, 타임라인을 맞춰놓고 적절한 효과를 넣으신 다음에 다 하셨으면 화살표를 눌러가지고 처리를 해주고 문구는 뭐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공유를 하시면 이게 이제 리믹스가 돼가지고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어, 이정희 대표님 이해를 하셨나요, 대표님? 네. 자, 해가지고 뭐 공유가 다 끝나면 내가 만든 릴스가 보일 겁니다. 한번 됐나 한번 볼까요? 넷거 계정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아마 지금 계속 지금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마 공유를 하고 있는 중 같아요. 그래서 공유가 끝나면 여기에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리믹스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드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퀀스도 한번 재밌는 부분이니까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대표님. 해볼까요? 네. 아직 안 올라온 것 같군요. 보니까 아마 지금 다른 분이 만드신 게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데 아직 내가 만든 아까 제가 공유를 했던 부분이 아직 공유가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됐네요. 대표님. 그죠? 이게 보니까 어, 이게 보니까 이제 올라오고 있네요. 한번 볼까요? 지금 제대로 됐나? 네, 타임이 제대로 나오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게 이제 사라질 겁니다. 이게 지나가면 네, 이런 식으로 사라졌죠. 네, 이런 식으로 리믹스를 해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대표님. 자, 이해를 하셨다니까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스토리, 하이라이트, 그다음에 릴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해시태그까지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냥 그 선택하시고, 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하셔가지고, 이거 누르신 다음에, 어, 이게 보시면, 무조건 점 3개 버튼 찾으셔가지고, 그거 누르시면 돼요. 이게 보시면 삭제라고 있잖아요. 어, 그냥 삭제 누르면 지워집니다. 그냥. 보관도 하지 마시고, 미련 없이 버리세요. 왜? 또 만들면 되니까. 그죠? 네. 네. 네,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대표님. 뭐 어떻습니까? 만들어갖고 막 올리십시오, 대표님. 그래야 현금들에도 더 노출이 되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대표님. 네,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리믹스라든가 시퀀스를 막아가지고 올린 릴스들도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리믹스하고 시퀀스가 보이는 것들은 올릴 때 해도 된다고 만든 사람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내 게시물에 누가 딴 이렇게 하는 걸 싫어 그럼 이거를 막아가지고 올립니다. 릴스를 만드신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조한정 대표님 이해되셨죠? 네. 자, 이제 아까 다른 분이 네, 임혜연 대표님이 그리드 메이커를 만드는 걸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리드 메이커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대표님. 여기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 그리드 메이크 포 인스타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다운을 받으십시오. 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된 아이콘을 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눌러보면 여기에서 이제 화면 분할을, 사진 분할을 얘가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한 장짜리를 뭐 9장짜리, 뭐 6장짜리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자, 저는 그냥 무료로만 쓸 거니까 여기 보시면 그리드 메이커라고 있죠? 그리드 메이커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드 메이커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사진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해바라기 사진이 없네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이거를 한번 선택을 해볼 겁니다. 이거를 지금 9장으로 나눠서 해준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3 곱하기 3 또는 이런 식으로 3장짜리, 6장짜리, 9장짜리 선택만 하시면 이대로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스타그램 처음에 들어가면 3 곱하기 3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 곱하기 3으로 이 한 장을 9장으로 나눠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동으로. 이메일 대표님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대표님. 여기 아래 보시면 너무나 많은 그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나눌래? 이런 식으로. 7 곱하기 3 하면 세로로 이렇게 3장으로 나눠주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3 곱하기 2나 3 곱하기 3, 3 곱하기 1,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작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대표님. 네. 어디서 그리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요. 대표님이 찍은 사진을 그리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꺽쇠 표시를 딱 누르면 이거를 자동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내 갤러리에 가보시면 9장으로 딱 나눠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런 순서대로 포스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쫙 들어가게 되죠. 한 장짜리가 이렇게 9장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를 세이브 그리드 이미지를 하면 이게 이제 내 갤러리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순서대로 포스팅을 하면 이런 모양으로 예쁘게 피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네,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훨씬 더 아름답고 예쁜
피드를 만들 수가 있겠죠, 대표님들. 그래서 한번 시간 나시면 이런 것도 이용해가지고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디 한번 제가 내 거 한번 갤러리를 한번 가볼까요? 어? 이거 갤러리도 제가 딱 이렇게 대표님한테 까네요. 여기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9장이 딱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들을 여기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순서대로 올리시면 이게 어, 우리 인스타그램 들어가면은 9장이 딱 나오겠죠. 한 장짜리가 9장으로 딱 나눠져 가지고 예쁘게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대표님들. 어, 여기는 이야기나 해시태그를 달지 못하는, 여기가 어디죠? 이정희 대표님? 이게 지금 제가 질문이, 그리드는 사진이잖아요. 네. 사진 올리실 때 그 옆에다가 그 해시태그랑 써가지고 올리시면 되죠, 대표님? 어,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9장을 올리실 때, 그 사진 옆에 해시태그를 쓰면은, 예를 들면은 좀 보기 싫으니 사진만 올리시고 나중에 그 사진에 댓글에다가 해시태그를 달아도 된다 그랬죠, 대표님? 그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표님. 네. 자, 그러면 혹시 또 다른 질문 사항들이 있으실까요, 대표님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대표님들, 오늘 참 너무너무 잘 배웠다, 1번. 아이고, 못 배웠다, 2번. 자, 한번 1번이 19개가 쭉 올라와야 됩니다. 대표님, 안 그러면 저 삐집니다. 어, 1번이 몇 개 안 되네요, 지금 보니까. 임천윤 대표님 그러셨군요. 네. 한번 영상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가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꼭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요. 임천윤 대표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녹화본 보고도 이해가 안 되시면 언제든 저한테 개인톡으로 질문해 주세요. 지금 이 부분까지 지금 다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뭐 걱정하지 마시고, 네. 자, 안메라 대표님도 지금 처음이시군요. 근데 천천히 한번 따라와 주시면 지금까지는 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만 동영상 한번 몇 번 돌려보시고,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영수 대표님도, 네, 버거웠지만 그래도 하시다 보면 됩니다. 안 하니까 버거운 거거든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해보십시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막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게시물도 막 대충 막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보시고, 어, 해시태그도 아까 같이 그러한 조건들을 부합해가지고 막 만들어 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한 달 정도만 하시다 보면 이제 손에 딱 익으실 겁니다. 그때부터는 한번 제대로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대표님. 그때 되면 제가 더 자세하게 개인톡으로 물어보시면 알려드릴게요, 대표님들. 포기만 하지 마시고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어,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 때 페이스북하고 연동을 안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갖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다른 친구들한테 내 계정을 안 알리고 그래서 다른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연동하지 마시고 그냥 인스타그램 계정만 만드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아는 사람들이 볼까 봐 왜 조심스러운지 모르시겠네요. 그래서 제가 잘 못 만든 것, 잘 못 만들었다, 안 예쁘다 이런 것들은 올리신 다음에 바로 지우셔도 돼요. 대표님 상관없어요. 뭐 블로거처럼 뭐 저질 막 이런 거 전혀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지우세요. 그리고 또 올리시고 지우시고 그런 식으로 한 달만 해보세요. 정말 저 말대로 하시면 손에 확 익습니다. 대표님들. 프로필 홈에 링크가 있는 동그라미를 만들려고 해도 아직 선택을 못해서 핸드폰에 계정 만들기가 아직도 안 되나요? 나이프 대표님? 하하.
프로필 홈에서 링크가 있는 동그라미를 만들고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대표님. 페이스북 연동을 푸는 방법. 이거 설정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계정 관리로 들어가시면 그 연동이 돼 있으면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게 있거든요, 대표님.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네. 저는 페이스북이랑 연동하는 거를 정말 비추합니다. 페이스북이 워낙 알려지지 않는 버그들도 많고요. 지금도 뭐 윈도우도 버그가 뭐 몇천 개가 있고 안 알려진 버그가 많은데 페이스북이라고 없겠습니까? 근데 페이스북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인스타그램에도 그게 영향을 미쳐버리니까 연동을 시켜놓으면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이랑 연동을 안 합니다. 특별히 비즈니스 계정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비즈니스 계정으로 연동된 거는 제가 어떤 광고를 하는데 쓰지 않는 이상은 그 계정은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계정이 지금 약 300개 정도가 있으니까 지금도 계속 하루에 서너 개씩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한 1000개 정도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돈 버는 방법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저도 꾸준히 만들고 있으니까 대표님들도 아마 꾸준히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계정들을 많이들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계정을 한 개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10개, 100개 가지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나 그래서 시간이 나면 될 수 있으면 많이 만들려고 이런 사람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까 제가 이 만드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핸드폰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게 10개까지지, 10개까지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표님. 아까 제가 그래서 제 슬롯을 보여드렸잖아요. 10개가 다 만들어져 있으면, 가장 먼저 만들었던 2개를 로그아웃을 시켜라. 그러면 2개를 더 만들어서 넣을 수 있잖아요, 새 걸로.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 하나로 10개, 100개, 200개도 만들 수가 있겠죠, 대표님. 그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 보시면 지금 링크가 지금 다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오늘 이 강의가 끝나면 제대로 된 강의를 링크를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내일 오전에 시간이 나시면 이 링크 주소를 구글 주소창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셔가지고 다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설치만 해주세요. C 루트에다가 대표님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대표님? 네. 제가 오늘 새벽에 다 해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컴퓨터에다가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네, 저도 아직 청계를 못 만들었습니다. 워낙 일이 많아가지고 프로그램 개발도 해야 되지, 어, 홍보 대행 사업도 해야 되지, 그다음에 또 강의도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저도 시험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 계정이 300개 정도를 만들었다가 그중에 한 3, 40개가 죽었어요. 그리고 한 200, 한 60개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지금 뭐 홍보 대행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랬더니 네이버 계정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천천히 천천히 저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1000개 정도가 제가 만들어지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 저한테 지금 배운 수강생 여러분들도 다들 1000개씩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 나랑 마음이 맞는 어떤 대표님들이 있으면 예를 들면 한 10명만 모이면 인스타그램이 10,000개가 되잖아요. 이 10,000개를 가지면 못할 일이 없어요, 대표님. 진짜. 국내에서 가장 큰 업체도 만들 수가 있어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진짜. 그래서 인기 게시물 사업도 할 수가 있고요. 홍보 대행 사업도 할 수가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대표님들. 네. 네, 맞습니다, 대표님. 가능하시죠? 네. 왜? 우리는 무기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홍보 대행 사업이. 우리는 1000명이라는 영업사원이 있잖아요.
걔들한테 이 홍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계를 만들으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아니요, 300개 계정이면 우리는 점전화번호가 300개가 없으니까 구글 메일을 만들어서 계정을 만드는 겁니다. 안미라 대표님. 그래서 전화번호가 300개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가 필요하면 전화번호를 임대해 주는 사이트에서 임대를 받아가지고 쓸 겁니다. 안미라 대표님. 네. 나오키 대표님 이거를 프로필에 동그란 사진 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전부 그냥 풍경 사진뿐입니다. 그것을 효율성 있는 풍경 사진뿐입니다. 지금 이 프로필 홈에 있는 사진을 지금 다른 걸로 바꾸시고 싶으신 건지요, 대표님? 아, 그냥 바꾸시면 되는데, 그거 핸드폰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대표님? 자, 우리가 음, 자, 인스타그램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내 홈으로 들어갑니다. 내 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어, 이 여기에 있는 사진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걸로 선택하셔가지고 다른 걸로 선택하셔가지고 어, 바꾸겠다. 어, 이게 지금 스토리라는 거구나. 이게 지금 스토리가 연동돼 있어야 되는 거구나. 잠깐만요. 이 상태에서 또 렉이 걸리네. 꼭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렉이 걸리네요, 대표님들.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프로필 편집, 여기에서 사진 또는 아바타 수정, 사진 또는 아바타 수정. 자, 프로필 사진의 추가, 프로필 사진의 추가. 여기 보시면 다시 새로운 프로필 사진. 현재 사진을 삭제하시고요. 현재 사진을 삭제하시고, 자, 이게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른 사진을 한번 넣어볼게요. 새로운 프로필 사진 해가지고, 뭘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적절하게 위치를 옮긴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읽어드리는 중 해가지고, 보시면, 나중에 하기, 나는 필요 없으니까. 자, 바뀌었죠, 대표님?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바꾸시면 됩니다, 대표님. 동그란 사진 안에 링크가 있잖아요. 동그란 사진 안에, 이 사진 안에 링크가 있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잠깐만. 그래서, 나오키 대표님 혹시 대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영업사원 만든 계정에는 프로필, 영업사원에는 아까 같이 이런 풍경 사진만 올려놓으시면 돼요, 대표님. 이런 거. 아니면은 뭐, 픽사베이 같은 데 가가지고 인물 검색을 하면 이렇게 동남아, 인물 이러시면 동남아에 관련된 이렇게 사람들 사진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갖다가 막 넣어놓으시면 돼요, 대표님, 여기다가. 페이스북이 연동된 거 확인 경로, 저는 지금 페이스북 연동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경로를 어떻게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보시면, 여기 점 3개, 완전히 2.3개부터 모든 게 다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설정 및 개인정보로 가보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아마 계정센터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이게 지금 이 메타하고 다 통합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옛날에는 인스타그램만 딱 나왔는데, 메타에서 이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을 모든 것들을 이 한 곳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조한진 대표님 같은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왜 이게 안 되냐? 어디 가서 잘라야 되냐?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로필을 눌러보면 여기에 어, 대표님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여기에서 아마 연동이 돼 있으면 그 페이스북 계정이 쭉 나올 거거든요. 보시면. 그래서 그것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이 있으면 삭제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누르고 지우시면 아마 페이스북 연동이 끊어질 거예요. 저는 지금 페이스북 연동돼 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연동된 게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스타그램하고 연동돼 있는 부분을 끊으시면 될 텐데 지금 전 여기까지밖에 지금 못 보여드리겠네요, 대표님. 어떡하죠? 어, 한번 여러 군데를 한번 눌러 보시고요. 어떤 식으로 지금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연결돼 있는 부분까지 들어가 가지고 그 부분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선택을 하셔가지고 지워주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하고 돼 있는 부분들이 체크가 돼 있으면 이런 것도 다 꺼주시고, 네, 꺼주시고 그런 식으로 저는 이 KG 국화가 이게 지금 비즈니스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페이스북하고 이거하고 연동되어 있다고 저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페이스북하고 공유에 사용할 계정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걸 선택을 하셔가지고 연기를 아마 끊으시면 될 겁니다, 대표님. 어,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또 한번 연락 주세요, 대표님. 그러면 같이 한번 뭐 애니데스크로 하든 제가 연결을 해가지고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조한정 대표님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또 개인톡으로 한번 연락 주십시오. 제가 봐드릴게요. 아, 하이라이트였군요, 대표님. 하이라이트 누르니까 계속 그게 링크가 나오죠. 나오키 대표님, 그러면 혹시 해결이 되신 건가요, 대표님? 나오키 대표님, 혹시 여기에 있는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데, 혹시, 어,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들. 자, 다른 또 질문 있으시면, 기탄 없이, 가감 없이 해주십시오. 왜 우리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니까. 아, 큰일을 하실 분들이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여러분 톡 주세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팔로워가 9천 명 이상, 1만 명 이상 되면 할 일도 많아지실 겁니다. 저는 원래 게시물이 이렇게 한 10개 미만이었는데 계속 테스트하면서 막 쓸데없는 것들 많이 올렸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고양이 사진 올리면서까지 테스트를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한때는 이런 식으로 구도를 맞추려고 노력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도 하고 그랬죠.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배우신 것들 차근차근 꼭 시도를 해보세요. 이정희 대표님, 전번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계정이 몇 개까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대표님. 전번 하나로 오늘 만들고 나서 한 달 뒤에 만들고 두 달 뒤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몇십 개도 만들 수 있어요, 대표님. 근데 우리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인증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스타그램을 만들 때 이메일 계정을 가지고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정희 대표님. 아셨죠? 그래서 공폰에서도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정희 대표님. 그래서 이 전번에 대해서 네, 챙겨도 가능하죠, 대표님. 어, 이게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챙겨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들한테 계정 만드는 거 보여드렸을 때 우리가 그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들어와 가지고 계정 추가를 눌러 가지고 새 계정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만들 때 우리는 맨 마지막에 만들고 나서 이메일을 가지고 인증을 받잖아요. 그 어디에도 핸드폰 번호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표님들 어제도 제가 이 계정 만들 때
핸드폰 번호를 넣은 걸 보셨습니까? 우리 핸드폰 번호를 사용을 안 할 거예요. 그냥 이메일 가지고 만들 겁니다, 대표님. 그래서 이 전화번호라는 거를 의식해서 지우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핸드폰에서 우리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 때에도 우리 핸드폰에 있는 번호를 쓰는 게 아니라 지메일 계정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님. 이정희 대표님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으면 1번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2개씩 로그아웃 하는 것은 하루 만드는 수 제한이 있나요? 네, 5개씩 하면 더 빠른데 핸드폰에서 하루에 5개씩 만들면 제한이 걸릴 수가 있어요. 제한이. 나중에 다시 시도하세요라는 제한도 걸릴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안전한 수치가 하루에 한 2개 정도를 꾸준히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그냥 뭐 제한이고 뭐 필요 없어. 5개 할 거야. 5개 하셔도 돼요. 근데 5개까지 될 수도 있지만 5개를 만드는 과정 중에 제한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 그래서 제 경험상 하루에 한두 개 정도씩 만드는 거는 별 문제가 없더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꾸준히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죠. G메일로 만드는 계정을 만드는 교육은 제가 3회차 때 우리 이제 프로그램 자동화 하거든요. 그때 한번 제가 계정을 만들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찬준 대표님.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우리 공지사항에 링크를 제대로 걸어 놓으면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그 프로그램 자동화 할 때 그때 이제 이 부분을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님. 어제 알려주신 방법은 무엇 때문인지요? 어제 제가 PC로 만드는 거를 보여드린 건 요즘에 와가지고 PC에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면 오픈 플로시가 신고를 당했습니다라는 오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의 10번을 만들면 9.9번은 그런 오류가 메시지가 나오면서 이게 막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어제 제가 하면서 알려드리려고 그런 방법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이정희 대표님. 그래서 될 수 있으면 PC에서 만들지 말고 핸드폰에서 만들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근데 어제 제가 새벽까지 테스트를 해본 결과 그렇게 오픈 프로슈가 나오더라도 끝까지 하면 되더라. 그걸 제가 단톡방에도 알려드렸었고,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 음? 아니요, 프로그램은 PC에다가 받으시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PC나 노트북에다가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대표님들. 어, 핸드폰에 받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PC에다가 받으십시오. 그래서 3가지. 네이버 블로그 이웃 서로 이웃하는 거랑 댓글 공감하는 거랑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전단지라고 되어 있는 거. 이 3개를 받으셔가지고 PC에다가 해놓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선생님께서 하신 애국 번호는 아니요. 이거를 받으셔가지고 더 열심히 지메일을 만드셔야죠, 대표님. 지금 이정희 대표님 약간 지금 개념이 아직 안 쓰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제가 3회차 때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대표님. 그 외국 번호를 왜 써야 되는지, 어, 그것들을 제가 3회차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주 수목 하면 3회, 4회 하면은 이제 마무리 되는 거고요. 3회차, 4회차 때 프로그램 자동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그 프로그램 셋업,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대표님.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안 빠지셔야 됩니다. 꼭 들으셔야 됩니다, 대표님. 조한정 대표님. 그동안 우리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우리 지금 단톡방에를 통 안 가보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참 제가 그러면 섭한데 진짜 제가 이 강의가 끝나면 새벽까지 이렇게 파일 변환해가지고 단톡방에다가 꼬박꼬박 올려놓고 있는데 이거를 어딨냐고 물어보시면 지금 얘기해 보시면 공지사항에 보면 지금 2회차 것 올라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를 누르면 자기 PC에다가 다운로드도 받을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또 여기에 2회차라고 해가지고 올라갈 거예요. 대표님, 윤명희 대표님,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웃 서로 이웃, 댓글 공감, 그다음에 전단지 프로그램. 이 세 개의 링크를 제가 강의 끝나면은 까놓을 거거든요. 이 링크를 복사를 해가지고 PC에서 크롬이나 뭐 이런 데다가 주소를 붙여 넣으시고 엔터를 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이 프로그램들이. 그것들을 C에다가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압축만 풀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대표님들?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까지만 풀어 놓으시면 됩니다. 압축 파일 풀고 실행하셔도 이게 제가 인증을 안 해드렸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실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다운만 받으셔서 압축만 풀어 놓으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들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요. 전 대표님한테 제가 약속했잖아요. 강의본 제가 HD 화질로 해가지고 올려놓는다고. 저는 약속을 지킵니다. 대표님들만 약속 지키시면 됩니다. 꾸준하게 하신다는 거, 그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들이 있으실까요, 대표님들? 음, 어? 오늘 참, 또 시간이 또 많이 지났네요, 보니까. 자, 오늘 또 질문이 없으시면 이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네. 아니, 미리 회원 가입해 두실 필요 없습니다. 안미라 대표님, 제가 3회차 때 말씀드리면 그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외국, 제가 그 사이트를 8년 넘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안미란 대표님.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런 결제 사고 한 번도 없었으니까 뭐 안 쓰고 싶으시면 안 쓰셔도 돼요. 대표님. 안 쓰시고 그냥 천천히 핸드폰에서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인스타그램 계정 만드시면 됩니다, 대표님. 네, 안 쓰셔도 돼요. 굳이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대표님들. 네. 종강하셔도 이 카톡방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연 대표님, 제가 평생 제가 케어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카톡방 안 없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아, 안미란 대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사용하는 방법들은 꾸준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정말입니다, 대표님.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이정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근심을 모두 접어버리시고, 다 함께 차차차.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들. 네, 굿나잇입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밤길 어둡습니다. 네, 살펴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복습들도 잘 하시고요. 네, 네, 이명희 대표님 연락하십시오. 네, 네, 제가 깨어있을 때 연락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네, 얼른 들어가 주십시오, 대표님들. 자, 네, 박준호 대표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순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부터는 좀 실명으로 좀 들어와 주시면 제가 좀 더 소통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프리시아 대표님, 제가 이 대표님이 어떤 대표님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좀 이렇게 실명으로 들어와 주시면 좀 더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들 참고 좀 해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